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병신과 머저리라는 작품에 대한 덜 읽기 작품입니다. 요 서울 1964년 겨울. 지난 시간에 쌤이 김승옥이라는 작가, 그러니까 이청준이라는 작가를 언급을 하면서 이 김승옥이라는 작가를 함께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그의 대표작에 대해서 몇 개를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아무튼 김승옥이라는 작가를 언급한 거는 이제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청준이라는 작가의 1960년대 소설을 보면서 이 작가의 작품을 안 보고 지나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학교로 와서 등교하고 선생님이 이제 같이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 연속성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안 하고 넘어가려니 너무 찜찜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을 함께 보도록 하죠. 일단 작가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했었죠. 김승옥이라는 작가입니다. 뭐 자타공인일 겁니다.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김승옥이라는 작가는요, 정말 1960년대에 들어와서 혜성처럼 등장을 했어요. 혜성처럼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집필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되나? 70년대는 이 사람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었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창작 활동이 좀 뜸하고 제대로 잘 되지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초반에 창작했던 작품들만으로도 이미 한국 현대사에 아주 큰 획을 그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작가입니다. 일단은 김승옥의 그 별명, 김승옥 작품들에 대한 또는 그의 작품 세계를 갖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김승옥의 작품은 바로 감수성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감수성의 혁명이라고 하느냐? 자, 요거는 김승옥이라는 그 작가 또 이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대의 어떤 소설에서의 경향 또 문학에서의 경향과 1960년대 이후의 문학적 경향에 대해서 약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문학학적 이야기이기도 하긴 하지만 아무튼 조금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960년대 이전까지,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한 10여 년간은 우리 사회 전체의 화두가 무엇이었느냐? 화두가 바로 1950년에 치유하기 너무나 힘든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 최빈국 중 가장 못 사는 나라의 하나였었거든요. 생산 시설, 주거, 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조차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이념 간의 갈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사회적 갈등,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수복해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한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역사적인 어떤 문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문학들도 전쟁을 다루거나 아니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거나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기에 바빴다라는 거죠. 사실 그거밖에 다룰 수가 없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1960년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960년 이전에, 요 이전에는 주로 이제 문학에서 다뤘던 것이 전쟁, 또 그것으로 인한 가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역사적인 어떤 문제, 이것에 대해서 다루었다라는 거죠. 문학이라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1960년에 김승옥이라는 작가가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바로 뭐에서 다뤘냐면 이런 내용들을 지워버렸어요. 문학에서. 이 작품, 이 내용들을 완전히 문학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 그 학습지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첨부를 해놨죠. 여러분들 꼭
다운받아서 함께 열어보고 같이 보길 바랍니다. 거기 이제 학습지에 보면 선생님이 요 작가 소개도 적어놨었는데 이런 어떤 사회적 역사적 담론이라고 했죠. 그걸 이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지워버리고 뭐에 집중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개인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청준의 그 소설을 어떤 사람은 관념소설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사실은 이런 어떤 뭐랄까 어떤 인물의 생각의 흐름을 주목하는 작품들은 꽤 있긴 했었는데 김승옥의 작품도 그런 식입니다. 그죠? 사건이 당연히 있어요. 있긴 하지만 개인의 어떤 내면 또 그 개인의 어떤 생각, 인물의 어떤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설들이 바로 관념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승옥의 작품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승옥은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개인의 내면이 아니라 완전 다른 측면에서의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수성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개인의 내면. 그러니까 이 개인 어떤 뭐랄까 개인의 자의식이라든가 내면이라든가 또 그 개인의 어떤 자기 세계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봤던 병신과 모절이라는 작품도 사실은 개인의 내면을 다루는 작품이긴 해요. 그런데 왜 김승옥을 감수성 혁명이라고 부르는가? 병신과 모절이라는 작품에서는 형이 6.25 전상자였죠. 그지? 전쟁과 가난으로 인한 어쨌든 상처받은 개인의 내면이었어요. 근데 김승옥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1960년대는 이미 4.19 혁명 이후에 5.16 이제 군사 쿠데타로 그지? 정치적 격변기였어요. 그지? 정치적인 격변기였습니다. 아주 큰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막 치솟아 오르다가 이 독재 정치로 인한 사람들의 어떤 억눌린 어떤 사회 분위기,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지식인들 계층에서 굉장히 큰 어떤 무기력감과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정권이 이제 독재 정권이긴 했지만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해 가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격변기의 시대에 사람들의 내면을 주목하기 시작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내면이라는 게 이게 긍정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무기력하고요. 우리 왜 지난 시간에 봤던 병신과 머저리의 아우의 모습처럼 무기력한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좀 병든 사람들,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김승옥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그죠? 이 1964년 겨울에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김승옥의 이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꼭 읽어봐야 할 두 개 정도만 꼽아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무진기행. 고등학생이라면 쌤 생각에 반드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진기행이라는 작품. 그 다음에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라는 요런 작품들. 요 정도 작품은 여러분들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서울 1964년 겨울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김승옥의 데뷔작이었어요. 근데 데뷔작이었는데 동인문학상인가? 그걸 이제 수상을 하면서 아주 혜성처럼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무진기행이나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작품을 이제 펴냈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작품의 경향을 보이면서 지금 같으면 이제 여러분들 왜 이런 어떤 작품적 경향이 딱히 이제 참신하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지금 시대에는. 그렇지만 1960년대 이런 문제에 매몰돼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내용은 너무나 참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승옥의 작품과 그의 작품 세계를 감수성의 혁명이다라고까지 극찬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김승옥의 작품 경향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 이 작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